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각 지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각 지역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숙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6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주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재생 역량 강화라는 파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B 구축,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뉴딜 사업들이 있어요. 네. 뉴딜 사업은 이제 정책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량 강화, 뭐 DB 네. 구축, 컨설팅 이런.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이 네. 도농 복합 도시에서 네.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이 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키워드처럼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안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청년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은 청년이 유입이 돼야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그 지역을 유지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남 도시재생 소식지라는 네. 것을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호에 특집으로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 청년 활동,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소식지에 담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단초가 돼서 지금 이제 11월 23일 날 충남연구원에서 개최한 청년 토론회에 그것을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에서 지금 잘 로컬 크리에이터를 잘 진행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네. 그 다음에 충남의 지역에 3분 정도 이렇게 공주에 지금 굉장히 사회적 기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퍼즐랩이라는 권호상 대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부여의 그 해안이라는 김정현 대표,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이제 청년 천안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금 광역센터까지 넓게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어반브로의 최강훈 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지금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저희가 모아서 11월 23일 날 이제 청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제가 좀 질문 드렸던 게 네.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저출산은 좀 주로 언급을 네. 하셨는데 뭐 다른 좀 것들도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기 원도심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몇십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생활이나 그 건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있고 지금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원도심을 가지고 지금은 새로 개발을 하는 것도 좋고 재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안의 하나로 청년들을 유입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년 협동조합을 지금 결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가지고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 낙후된 지역을 좀 어떻게 그렇죠. 발전을 시킬 건지. 예. 그게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네. 우선은 저는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작년부터 팀장으로서 같이 합류하면서 계속 일을 같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든다. 도시재생에서 누가? 청년들이. 청년들이? 예, 우리는 맨날 무슨 행사를 하면은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하다못해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나서 저희를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주는 거는 없는 것 같았다. 근데 청년 토론회에서는 저희가 주인공이 돼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줘서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평풍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대표로 참석했던 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또 회의를 하고 자기네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제가 대표로 가면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조차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하는데 이제 차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청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뭐 각 지역에서 잘 정착을 하고 이 기반을 다져가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이라는 또 생각이 또 드는데 사실 기존의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는 도시 그 쇠퇴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생을 해야 되는 관점이 도시 계획 쪽에서 바라봤다면 지금은 저는 문화나 그다음에 청년들의 삶의 그 지향점이 그 청년을 유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그 시설적인 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인 그런 지역의 각각의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청년이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 이제는 도시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이 문화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가 또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청년들이 같이 기존에 있는 그 주민들, 나이 드신 할머니라든지 뭐 중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청년들의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협업하고 협치를 한다면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가 생각한 게 청년들의 유입인데 그 유입을 어떻게 하면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피고 그들을 들어오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패한 것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필 수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보고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그 청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청년 토론회에서 그분들을 직접 모셔놓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도시 계획 중에 뭐 문화 도시 재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문화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은 정량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 건물을 갖다가 뭐 어울림 센터라든지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건물 같은 것들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우리들은 각 지역에 자산들이 있습니다. 고유한 자산들이. 한 예로 든다면은 뭐 그 지역의 오래된 뭐 문화유산 중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 이제 문화 컨텐츠로 잡아갖고 청년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어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어 온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청년들은 그걸 가지고 뭐 기록을 한다든지 기록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라는 그 테두리는 우리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모든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문화예요. 뭐 음식 문화도 될 수 있고 우리 뭐 의식주 다 그게 문화의 한 그 분야를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 도시 계획적으로 갔다면 문화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을 이만큼 더 확장시킨 거라고. 우리 삶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다 연결된 거를 문화로, 문화하면 또 예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문화 예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 생활에서 의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삶과 관계된 문화 도시 재생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실제 청년들이 지역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들도 많이 좀 있을지도 궁금한데 충남 지역 상황 좀 어떤가요? 충남에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성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산에 그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금산에는 사실은 들락날락이라는 청년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는 간디학교라는 게 있어요. 대안학교. 네. 예. 그 금산이라는 데는 굉장히 사실은 소도시예요. 그 간디라는 학교를 통해서 들락날락이라는 청년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박상현 이사장이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얘기가 다들 네트워크의 확산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협동조합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다 네트워크의 확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사회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네트워크의 그 단단한 그 확장을 얘기를 다 똑같은 얘기가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네트워크 확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문화활동이라든지 도시재생하고 연결시켜서 네. 사업의 조그마한 것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그만 걸 받아서 네.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조그만 사업이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거나 수입이 그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청년들을 무작정 잡아둘 수는 없거든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의식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역에 있어 달라, 활동을 해달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청년 그 대표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빈집 하나 주고 거기에서 활성화 한번 시켜봐라. 아니 그 기존 세대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가 그 시골에 또 시골 빈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은 빚을 지었다는 거는 거기서 영위를 한다는 어떤 이유를 떠나서 네. 살만한 곳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시골은 더더군다나. 네. 근데 그 시골에다가 가서 너희들한테 저희 그 청년들한테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제한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번화한 지역에다가 5평, 10평이라도 좋다.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을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자립을 한 다음에 시골이라든지 빈집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예를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청년 토론회에서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희도 기존 세대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청년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네. 거기 그 공간에다가 활성화를 시키라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토론회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지금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여러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뭐 전국적으로 네. 이 선도 사례로 꼽히는 지역의 사례들도 공유를 했다고 하죠. 좀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한 가지는 이제 인천 계양로 네.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표가 계시는데 네. 이분은 금산에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계양로 프로젝트는 거기가 원도심이고 거기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13개 점포를 이제 개설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네.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핫플레이스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대표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체고가 돼야 된다. 도시재생이라서 그냥 이거 조금 이렇게 쇠퇴한 곳을 조금만 활성화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체고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프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그 일을 시작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도시재생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무조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라. 그 키워드를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그 청년들하고 그렇게 기존에 생각을 안 하고 조금은 이렇게 도시재생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분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라. 그 키워드를 딱 던졌을 때 네.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네. 이 청년들하고 그 청년 토론회를 이번에는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에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21년에는 네. 이 청년들에 대한 이 모임 같은 것들을 결성을 해서 내년에 선진지 답사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네. 지역을 답사를 가기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걸 치면 이제 노포라든지 그런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점포 같은 것들을 기존에 있는 그 정신은 이어받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현 상황에 상황에 맞게 더 개선을 해서 탈바꿈 시켜서 지금 우리한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점포들이 하나하나 각자 다 다른 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네. 그런 형식으로 탈바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예가 또 다른 한 예로는 부여에 김정은 대표가 해안을 네.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여에 근거를 하고 이제 근간을 두고 계시는 분인데 네. 매번 자기네들을 너무 아마추어 같이 생각을 한다.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도 않고 자기네들도 당당히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부여는 그 부여하고 백제 문화하고도 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또 문화를 근거로 하는 문화예술 그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같이 모여서 이 그 해안을 이끌고 계시나 봐요. 네. 김정은 대표랑 같이. 네.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지역하고는 또 다른 특색을 문화적인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저희들도 아마추어 같은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자기네들도 당당히 그 프로 같은 그 자기네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서백에 들어왔을 때 사실 오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여러 그 청년들한테도 그분은 전문가, 네. 선배로 저희가 모셨지만.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점을 또 봤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지금 네.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그래서 또 도움이 자기도 많이 됐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뭐 토론회에서 뭐 어떤 사례들이 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방송을 통해 좀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네.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정말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센터장으로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 다가와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각 시군센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업만 그때그때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는 거는 즉시 링거를 맞는 거, 수혈을 해주는 것밖에 안 단기적인 되거든요. 것밖에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 토론회를 함으로써 거기에 유입시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의 하나로 청년들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모든 도시재생의 하나의 방편으로 청년의 답이 있다 생각을 해서 청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네.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은 청년들의 중요성을 정말 굉장히 깊이 깨닫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로
매김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제가 지원을 하고 도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역량 강화를 위한 뭐 다음 토론회까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숙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